2001년 3월 6일 일본 홋카이도. 고등학생이었던 아사미는 학교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던 성실한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제과점에서 근무하던 아사미는 출근길에 행적이 묘연해지게 되죠. 그것도 인적이 많은 도로변 위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벌건 대낮에 이런 일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 그리고 실종 전 남자친구와의 통화 음성을 마지막으로 그녀의 목소리를 2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들을 수 없게 됩니다. 今話せないの。後で書き直すよ。 사건 당일 아사미는 커피 로스팅 교육을 받기 위해 제과점 점장에게 전화를 걸게 됩니다. 真面目に看護師になりたいですね。将来の夢とかあります？もう28にもなると耳がね遠くなる。 그렇게 약속을 잡은 아사미는 12시에 집을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버스 정류장에 도착한 아사미는 12시 25분에 출발하는 버스를 타게 되죠. 아사미가 탄 버스는 약 30분 후 제과점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약속된 목적지에서 내리지 않았죠. 아사미는 다음 정거장인 화장품 매장에서 별다른 구매 없이 20여 분간 아이 쇼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시 31분쯤 다시 버스를 타고 제과점 앞에 있는 정류장에 하차하게 되죠. 아사미가 내린 버스 정류장과 제과점의 거리는 불과 10m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버스에서 내린 아사미는 마침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오게 됩니다. もしもしもしもし今下に着いたよ。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남자친구와 첫 번째 통화를 마친 아사미가 제과점에 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불과 정류장과 10m 거리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그리고 5분 뒤 남자친구에게 두 번째 전화가 걸려오게 됩니다. 今話せないの。後で書き直すよ。 그렇게 아사미는 이 통화를 마지막으로 2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실종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통화에서 남자친구의 증언을 인터뷰한 내용은 다음과 같았죠. うちのここの浜で見てなんだかんだってことは聞いたことないね。こんな話誰もしてたことないもの。この浜でそういう話は一切出なかった。はい。 즉, 아사미는 누군가에게 위협을 받고 납치를 당한 것은 아닐까? 아니면 본인 스스로 가출이라도 한 것은 아니었을까? 한편 해당 사건의 조사를 맡은 관할 경찰은 무려 2,000명이 넘는 인력을 투입해 아사미의 흔적을 추적하게 됩니다. 먼저 아사미가 제과점 정류장에 내렸던 버스에는 24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죠. 하지만 경찰의 초기 수사는 점점 더 미궁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浅見さんのことを覚えている客は現在まで一人も確認されていない。 반면 아사미가 스스로 가출한 것이 아니냐는 일부 여론이 있었지만 이것마저 실마리를 얻을 수 없게 되죠. すごく頭のいい子でね、可愛い子だったから。すごく礼儀正しいし、可愛いってみんな誰もが口を揃えていますよね。明るくて活発で可愛くて結構人気ありました。 그렇게 경찰은 납치 및 감금 사건으로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즉, 아사미가 버스 정류장에 내린 이후 누군가와의 접촉으로 인해 실종된 것으로 수사하게 되죠. 그러던 중 사건 당일 아사미와 최초로 통화를 했었던 점장을 용의선상에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수사 과정 중 평소 점장의 행실에 대해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죠. 一個の情報がね、何か大きいことにつながるかもしれないから、やっぱり忘れないようにしていかないといけないなと思います。 하지만 사건 당일 점장은 퇴근 시간까지 근무를 하고 있었기에 이마저도 명확한 알리바이로 인해 어떠한 단서도 찾을 수 없게 되죠.
한편 언론은 아사미 실종 사건에 대한 목격자 제보를 위한 방송을 다루게 됩니다. 먼저 실종 포스터를 전국에 배포하면서 1천여 건이 넘는 제보를 입수했지만 사건과 연관성이 있는 목격담과 CCTV 단서 또한 일체 찾을 수 없게 되죠. 그렇게 아사미가 실종된 지 9년 후 2010년 전직 형사이자 현직 탐정이었던 오카츠가 아사미 사건을 조사한 바에 따른 인터뷰가 일본 전역에 화제가 되게 되죠. 無断で家を出る、あるいは帰りが遅くなるっていうタイプのお子さん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ので、大変心痛の極みという状況を感じております。 하지만 이마저도 추측일 뿐 어떠한 물리적 증거도 확보하지 못하게 되죠. 그로부터 1년 후 2011년 언론은 아사미 사건을 다시 수면 위로 띄우게 됩니다. 10년 전 용의자로 의심받았던 점장을 직접 인터뷰하게 되죠. もう警察からあなた犯人じゃないんですかって言われたこともありました。いや、取り調べの中でだいぶかわいそうですよ。そんな感じですよ。取り調べでそんな感じでした。令状なくて、最初はもう令状なくいきなり入ってきたんですか。そんな逮捕とかなんじゃなかったですから、刑事2人で話聞きたい。 점장은 이 사건으로부터 1년 후 제과점을 폐점하게 되며 10년간 경찰의 감시망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수상한 점도 발견하지 못한 채 이 사건은 이제 실종 사건으로 남게 되죠. 한편 아사미의 부모는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이사를 가지 않았고 방송 인터뷰 또한 딸의 언급을 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24년이 지난 지금도 40이 넘은 딸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반증이었겠죠. 그렇다면 아사미는 도대체 그날 어디로 홀연히 사라진 것일까? 평범한 일상의 한복판에서 홀연히 사라진 한 소녀. 그녀가 남긴 건 단 몇 통의 통화와 모호한 발자취뿐이었습니다. 범인을 둘러싼 의혹은 수없이 제기되었지만 결정적 증거는 단 한 점도 남지 않았죠. 그리고 세월이 흘러 흔적은 사라졌지만 진실을 바라는 목소리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아사미가 혹여나 생존해 있다면 그녀는 과연 지금 어디에서 어떤 시간을 살아가고 있을까? 지금까지 기묘한 사건을 기록하는 히묘록이었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今話せないの。後で書き直すよ。